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안지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우리 선우쌤 모셨습니다. 네. 아니, 우리 선우쌤이 저번에 우리 연예인 헬스 트레이너로 나오셔서 조회수가 55,000회, 또 다른 거는 또 30,000회 이래서 나오셨다 하면은 막 조회수가 쭉쭉 올라가는데요. 요번에 제가 모시게 된 이유는 네네. 바디 프로필이 유행이라면서요. 바디 프로필이 거의 버킷리스트고 유행이죠. 저희 환자들이 옛날에는 살 뺀다고 체중 감량한다고 왔는데요. 요즘은 바디 프로필 맞아요. 찍으려고 오시거든요. 원장님 바프 찍는데 살 빼고 싶어요 그러는데 제가 거기에 도움을 드리려고 나도 그럼 해봐야겠다. 그래서 강남의 그 고객들한테 들어갔고 유명한 바땡땡 스튜디오에 제가 신청을 했어요. 나이가 54세인데 한번 신청을 해서 해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답이 어떻게 왔는지 알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선생님 모시고 제대로 해봐야겠다. 나이 때문에 제가 제한이 걸린 적이 없거든요. 아니 제 나이가 어때서? 그러게요. 인생 아니 100세 시대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 바프 50대에도 할 수 있다. 네,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근데 바프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준비 과정이 있다면서요. 준비 과정이라 그러면 일단 인바디? 인바디상에 있는 근육량과 그리고 지방량.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가 인바디를 일주일 전에 한번 찍어봤는데요. 제가 56kg인데 체지방 10kg. 선생님 보시고 한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래서 그 유명한 데 말고 그냥 다른 데 50대도 받는다. 거기도 유명한 데 아니에요? 유명한 거예요. 거기도 유명해서 거기 제가 신청해서 이제 한 4주 조금 안 되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일단 원장님 몸에 대해서는 저랑 같이 바프 2번 찍어보셨잖아요. 네, 그 따님도 같이 또 찍었었고. 근데 아니 그때랑 지금이랑 10년이 됐는데 똑같아 데이터가.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매일 노력을 이렇게, 이게 자기 관리의 표본인 것 같고요. 일단 골격근량이 지금 25.2인데 수치로는 한 100%거든요. 표준 범위에 딱 들어가 계시는 거고,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근육을 유지하고 있고요. 사실상 바프를 처음 찍겠다 하는 여성분들은 거의 80%대 많이들 가게 되세요. 80%대고, 그리고 오히려 근육은 적은데 지방은 지금 원장님은 10kg대 정도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그럼 바프를 찍으면 체지방을 몇 킬로대서부터 바프를 예약을 해야 돼요? 바프 사전 예약 같은 경우는요 최소한 15kg에서 예약을 해놓거나 보통은 15에서 18kg에서 예약을 하고 10kg까지 빼고 촬영을 해요. 보시는 분들 정리하면 인바디 보시고 본인이 15kg 정도 됐을 때 가서 예약을 하시고 10kg까지 이제 체지방을 뺀 다음에 하면은 좋은 사진이 나오는 거죠. 최소 한 8주에서 12주 전에 미리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체지방 10kg까지 만들어 놓고 근육량은 약 25kg 정도까지 이제 목표로 잡으시고, 이런 걸 상승 다이어트라 그러거든요. 지방은 빼고 근육은 올리고. 근육은 25kg, 그렇죠. 지방은 10kg. 이런 좋은 데이터가 있기까지는 이제 원장님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물을 또 평소에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체수분량이 표준치보다 조금 이상이시고, 근육을 만드는 필수 요소 2가지, 수분, 단백질 2가지가 이제 잘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하시는 거고요. 확실히 전문가시니까. 근데 전문가라고 이 몸을 이렇게 유지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가 10년 전서부터 같이 운동을 좀 배웠기 때문에 제가 꼭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PT에 돈 쓰는 거는 인생에 투자하셔야 돼요. 제가 다른 데 어디 가서 뭐 돈 쓰면서 살 빼고 이게 아니라 운동에는 정말 보험같이 꼭 제가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그게 저도 10년 전에 했지만 아직까지 습관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바프를 할 때는 특히 이 몸을 만들어 본 그런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트레이너에 대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바디 프로필을 몇 번 찍고서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트레이너 중에. 나도 이렇게 많이 편해 보이고 운동도 시커할 수 있고 라는 생각에 이제 이런 직업 세계로 진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피트니스 센터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서치를 먼저 해보신 다음에 두 번째가 강사, 어떤 강사한테 배우느냐. 바디 프로필을 찍어보고 또는 그거 이상 되는 피트니스 대회를 나가봤던 강사들이 조금 더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디테일함을 확실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저도 체육 전공자지만은 전공자한테 반드시 배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본인 몸에 대해서 그 알 수 있는 제대로 된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그럼 이제 식단 관리를 한다면은 한 뭐 8주 정도, 아니면 8주는 힘들거든요. 8주 동안 이제 원장님이 너무 잘 하시는데
절식과 초과 섭취를 반복해야지만이 되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시잖아요. 네, 그런데 네. 저희도 이제 이런 운동을 시키면서 닭고야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닭고기, 고구마, 야채? 맞아. 어떻게 하셨지? 왠지 닭고기야. 닭고야라 그래서 대부분의 트레이너들이 네. 칼로리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총 칼로리를 1000칼로리 미만으로 닭고야만 이제 추천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닭고야만 먹다 보니까 네. 몸은 만들었어 8주 뒤에. 근데 너무나 괴로워 그 사이에. 그리고 나서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저희는 뭔가 이렇게 고도비만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일단 원장님한테 보내던 아니면 인근에 보내던 해서 혈액 검사나 호르몬 검사를 해보죠. 반드시 해보잖아요. 네,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부족한 것도 알게 되고. 근데 닭고야만 먹다 보니까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한 번씩 입이 터지면서 편의점을 털어서 막 3만 원씩 사 먹고 운동 자존감이라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바프는 찍었는데 그 이후에 섭식장애가 와요. 그래서 바프 이후에 네. 사람들이 갑자기 막 요요가 생기면서 그게 문제인 바프 거예요. 찍지 마세요 이런 영상도 많이 바프 찍지 마세요 했던 분들은 운이 없던 분들이에요. 제대로 다이어트를 못하고 네. 너무나 그냥 이제 일시적으로 네. 본인이 네. 몸을 망가뜨리면서 그렇죠. 했던 어떻게 경우 보면 일단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요. 맞아. 똑같은 코티졸. 거 먹다 네. 보니까 코티졸 스트레스 가 네. 올라가면은 입이 진짜 터지게 맞아, 되고 맞아. 그러다 보면은 폭식하게 되고 맞아.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져서 대사량이 떨어지고 네. 또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성장 호르몬도 또 낮게 되고 또 이게 반복되다 보면요 부신 피로까지 와서 부신 기능이 망가지니까 내 몸의 호르몬 균형을 알고 또 제대로 된 전문가 우리 또 체육 전공하신 네. 선생님과 운동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추천드리는 거는 월화수목 금까지 딱 이제 절식. 절식 네. 월화수목금까지 그렇죠. 절식. 뭐, 절식을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기초대사량을 알고 인바디를 측정하셨으니까 인바디상 기초대사량이 뭐 한 1200이다 그러면 거기에 활동 개수라고 하루 동안 움직이면서 쓰이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게 한 기초대사량이 30% 정도 이제 해서 한 400칼로리? 그러면 내가 기초대사량이 1200이면 여자 평균 400 더하면 1600까지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에너지 평형을 유지하거든. 근데 1600이 아니고 1000으로 맞춘다던가 나중에 섭식장애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하는 거죠. 내가 얼마를 먹어야 되고 내가 지금 한 끼에 먹는 게 몇 칼로리고 에너지에 대한 그런 칼로리 밸런스를 정확하게 알고서 운동을 시작하시면 좋죠. 근데 이제 이게 막 평생 지속하는 다이어트는 그게 맞긴 한데 네. 바프를 찍을 때 사람들이 뭐 4주면 4주, 8주 하면 네. 8주 동안에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단기 다이어트니까 초저열량 뭐 800칼로리를 하기도 맞아요. 하고 네. 뭐 이렇게 1000칼로리 이렇게 저열량으로 하기도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제 탄단지유 비율을 잘 해서 네. 유효가 적게 오게 하는데 선생님이 또 이렇게 좀 권할 음. 때는 탄단지 비율을 어떻게 해요? 저는 일단 탄단지에서 의외로 지방의 비율을 좀 더 20% 정도 유지를 시켜요. 네. 뭐 삼겹살에 나오는 그런 지방은 당연히 아니고 네. 이제 원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건데 불포화 지방. 불포화 지방 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보카도라던가 또는 견과류, 올리브 그리고 생선에서 나오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전체 먹는 식단의 20% 정도는 지방으로 유지를 해줘야지만이 만족스럽고 근데 여자들한테 꼭 필요한 게 아니면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몸에서 지방이라는 에너지가 하는 그런 역할들 있잖아. 외부 충격 보호하고 뭐 체온 조절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에서 호르몬도 만드는데 맞아요. 체지방이 아까 10kg가 네. 바프 찍기 좋다고 하는데 사실 대회 나갈 때는 아까 선생님이 무슨 5kg, 맞아요. 6kg 해야지 무슨 대회도 나가고 머슬 대회 나가는데 생리가 안 하는 그게 그치. 체지방이 5.5kg, 그러니까 5kg? 저희는 이제 피트니스 대회를 개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대회를 개최하면서 보면은 선수들은 평균적으로 여자 선수들 기준으로 5.5kg의 체지방을 갖고 그러니까 원장님 기준으로 하면 4.5kg 더 빼셔야 되는 거죠. 보통 일은 아니에요. 다이어트 막 10kg, 15kg 했는데 갑자기 이제 생리가 그쵸, 중단되는 그쵸. 분들 네. 제가 이제 다이어트 더 이상 안 됩니다. 맞아. 그러고 조금 더 체중 늘리세요 해갖고서는 걱정하지 않고 다행히 이제 다시 음. 마법이 돌아오고 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체지방 뭐 연예인이 체지방 0kg 절대 그런 일 안 돼요. 사망하죠, 네, 사망해. 그거는 정말 사망할 수가 네, 있고요. 사망하죠. 체지방 5kg 이하면은 생리도 끊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거 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쵸.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선생님과 바쁘 전에 알아봐야 될 것, 또 이렇게 체지방의 중요성, 네. 또 몸의 구성 상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고 다음 영상에는 또 우리가 바쁘를 집에서 좀 준비할 또 그런 운동이라든가 네, 홈트레이닝. 식단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